20년간 단 하루도 목소리를 쉬지 않은 훈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없었지요. 훈장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도 20년간 설명을 해온 사람입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런데 열흘 뒤 목소리가 돌아온 날 훈장이 한 말은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 만에 짧아진 사람. 말 많은 의녀 에피소드 3. 지금 시작합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면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벌입니까? 아니면 쉬어가라는 뜻입니까? 조선 어느 마을 어귀의 작은 약방에는 오늘도 처마에 약초 묶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약방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었지요. 설명을 끝까지 들은 환자는 전부 나았고 설명을 듣다 도망간 환자도 집에 돌아오면 나아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온 환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설명을 끝까지 들을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었지요.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봄 아침이었습니다. 연화는 약방 한쪽에서 새로 들어온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청록색 저고리 왼쪽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채 약재를 하나씩 꺼내 냄새를 맡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검은 머리에서 비녀 하나가 봄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약방 안에는 묵직한 약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을 채운 선반의 항아리들, 낮은 진료 탁자, 진료 기록 괴짝. 연화는 오늘 아침도 조용한 약방에서 할 일을 찾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좋아하는 것은 환자가 왔을 때였습니다. 설명할 일이 생기는 때였지요. 오늘 아침은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약방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50대 초반의 훈장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도포에 육언을 쓴 근엄한 인상의 사내였지요.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등은 곧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평생 앞에 서서 가르쳐온 사람의 자세였지요. 그런데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연화가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훈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작은 바람 소리만 났지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훈장이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기침 소리는 났습니다. 그러나 말소리는 여전히 없었지요. 훈장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연화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사흘째 나오지 않습니다. 연화가 종이를 내려놓으며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째입니까?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증상은 없으십니까?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삼킬 때 불편하십니까? 훈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지는 않다는 것이었지요. 그저 목소리만 없었습니다. 사흘 전에 특별히 무리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훈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무언가를 썼지요. 연화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분장 노릇을 한 지 20년입니다. 하루도 목소리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간단한 문제이나 설명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와 붓을 꼭 쥐었지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환자는 처음이었지요. 연화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구조부터 짚어야 했지요. 사람의 목소리는 폐에서 올라온 기운이 후두를 통과하면서 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후두 안에 성대가 맞닿아 진동하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지요.
연화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대라는 것이 근육과 점막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면 점막이 부어오르고 진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성대 과용이라 하는데 심한 경우 목소리가 완전히 나오지 않는 실성이 오기도 한다고 했지요. 훈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에 받아 적었습니다.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것을 폐기 손상의 일종으로 보는데 폐기가 허해지면 성대를 감싸는 진액이 부족해지고 진액이 부족하면 점막이 메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된다고 했지요. 훈장이 종이에 빠르게 무언가를 썼습니다. 연화에게 내밀었지요. 그렇다면 폐기를 보하면 됩니까? 연화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훈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화의 설명은 폐기를 지나 신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목소리의 근본은 신장에 있다고 했지요. 신장이 관장하는 전기가 목소리의 힘을 결정하는데 20년간 매일 목소리를 쓴 것은 신기를 꾸준히 소모해온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 서서히 달아온 것이라 했지요. 훈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에 봄이라는 계절도 영향을 준다고 했지요. 봄은 감기가 활발해지는 계절인데 감기가 지나치게 오르면 폐기를 억누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폐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훈장이 종이를 들었습니다. 연화가 바라보았습니다. 훈장이 천천히 또박또박 썼습니다. 저도 20년간 설명을 해온 사람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연화의 눈빛이 더 빛났습니다. 동료를 만난 것이었지요. 폐와 간의 관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연화가 멈추었지요. 훈장이 종이에 썼습니다. 저도 묻겠습니다. 간기가 오른다고 하셨는데, 간기가 오르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감정의 억압이 가장 흔합니다. 특히 분노나 억울함이 오래 쌓이면 간기가 항진합니다. 훈장이 다시 썼습니다. 그 분노나 억울함을 목소리로 풀지 못하면 더 쌓입니까? 그렇습니다. 훈장이 다시 썼습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는 조금 복잡하겠군요. 연화가 붓을 들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훈장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썼지요. 아직 선생의 설명이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계속하십시오. 연화가 잠시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훈장의 이름은 최도삼이었습니다. 이 마을 서당에서 20년째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었지요. 아이들은 그를 어렵게 여겼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설명이 길었으니까요. 한 가지를 가르치면 그 유래부터 응용까지 전부 설명했고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쉬지 않는 날도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조용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최 훈장의 목소리 없는 사흘이 이 마을이 생긴 이래 가장 조용한 사흘이었다고요. 최 훈장이 이 약방을 찾아온 것은 별 기대 없이였습니다. 설명이 길기로 소문난 약방이라 들었지만 본인도 설명이라면 자신 있는 편이었지요. 단지 목소리가 없어서 지금 당장은 증명할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최 훈장은 종이와 붓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전부였지요. 연화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치료 방향으로 넘어갔지요. 폐기를 보하는 약재로는 맹문동과 사삼이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맹문동은 폐의 진액을 보충해주고 사삼은 폐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지요. 여기에 신장의 전기를 보하는 숙지황을 함께 쓰면 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최 훈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연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약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지요. 목소리를 쉬는 것이라 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최 훈장이 받아 적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썼습니다. 며칠이나 됩니까? 최소 열흘입니다. 최 훈장이 다시 썼습니다. 서당 아이들은요? 그동안은 쉬셔야 합니다. 최 훈장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지요. 열흘이요.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흘입니다. 최 훈장이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았지요. 연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쉰다는 것은 완전히 침묵한다는 뜻이라 했지요. 속삭이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속삭임은 성대의 일반 발성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긴장을 준다고 했지요. 최 훈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연하가 멈추었습니다. 최 훈장이 썼습니다. 속삭여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최 훈장이 다시 썼습니다. 몸짓은요? 몸짓은 괜찮습니다. 최 훈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됩니까? 종이에 쓰는 것이요. 됩니다. 최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종이를 한 뭉치 더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지요. 연하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록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종이 다량 지참. 준비된 환자. 연하가 잠깐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증상 너머의 것이 보이는 순간이 있었지요. 20년간 목소리를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최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도요. 최 훈장이 다시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날에도요. 최 훈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썼습니다. 목소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없었습니다. 서당이 쉬는 날에도 마을에 일이 있었고, 마을에 일이 없는 날에도 집에 아이들이 있었지요. 연하가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적지 않았지요. 아이들이 있으십니까? 최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입니까? 최 훈장이 썼습니다. 셋입니다. 지금은 다 커서 각자 살림을 차렸지요. 연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약방 처마 아래 약초 묶음을 흔들었습니다. 최 훈장이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았지요. 연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 훈장이 천천히 썼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설명할 것이 많았습니다. 분장 일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랬지요. 아비 노릇이 훈장 노릇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가르치면 그 이유까지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이니까요. 연하가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최 훈장이 이어서 썼습니다.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서도 목소리가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중얼거리는 일이 많았지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그랬겠군요. 짧은 말이었지요. 최 훈장이 그 말을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가 약재 선반으로 가서 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맹문동과 사삼, 숙지황을 꺼내고 목의 진액을 보하는 길경과 감초를 더했지요. 감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시오도 조금 넣었습니다. 약재를 저울에 달며 설명을 이어갔지요. 최 훈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종이에 썼습니다. 선생은 하루 종일 설명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연하가 약재를 달면서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최 훈장이 썼습니다. 목소리가 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최 훈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썼습니다. 비결이 있습니까? 연하가 약재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환자가 설명을 들을 때 집중합니다.
그 집중이 목소리를 지탱해 주는 것 같습니다. 최 원장이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하가 약봉지를 탁자 위에 놓으며 복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식후 2시간 따뜻한 물과 함께. 목에 찬 것은 절대 금지. 복용기간 열흘 이후 상태 보고 조정.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연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약과 함께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지요. 첫째, 열흘간 완전한 침묵. 둘째, 목에 따뜻한 천을 두르고 잘 것. 셋째, 말하고 싶을 때마다 종이에 쓸 것. 최 원장이 받아 적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썼지요. 셋째 항목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최 원장이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열흘간 서당 아이들은 어찌합니까? 종이에 써서 가르치십시오. 최 원장이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외로 거부하지 않았지요. 최 원장이 일어서며 약 봉지를 챙겼습니다. 그러다 멈추었지요. 뒤돌아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썼습니다. 연하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생은 설명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합니까? 연하가 붓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약재를 정리합니다. 최 원장이 다시 썼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연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도 설명할 때 가장 살아있는 것이군요. 연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최 원장이 문을 나섰습니다. 약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하는 기록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최도 3. 실성. 원인 성대 과용 및 폐기 허손. 그 아래에 조금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지요. 20년 무휴 발성. 연하가 붓을 들어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환자도 설명하는 사람이었음. 그리고 붓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느냐는 물음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지요. 연하가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약재 목록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 원장이 약방에 왔지요. 약이 다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이를 들고 왔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원장이 종이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서당에서 종이로 가르쳐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더 집중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하니 아이들이 대신 읽었지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목 상태는 어떻습니까? 최 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지요. 말은 아니었지만 바람 소리보다는 컸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쓰시면 안 됩니다.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연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말을 멈춘 적 없던 사람이 사흘째 말없이 서당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최 원장이 왔습니다. 약이 떨어진 것도 상태를 보고하러 온 것도 아니었지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연하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이 설명을 시작할 때 눈빛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은 알고 있습니까? 연하가 붓을 멈추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최 원장이 썼습니다. 약방 앞에서 기다리던 환자가 말했습니다. 설명이 시작되면 선생 눈이 빛나기 시작한다고요. 연하가 기록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썼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르칠 때 제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을 아이들이 먼저 알았지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목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연하가 최 훈장의 목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으로 목 주변 경혈을 눌러보고 맥을 짚고 혀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부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지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닷새가 더 남았습니다. 최 훈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썼습니다. 압니다. 속삭이고 싶은 충동이 없으십니까? 최 훈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썼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틀렸을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최 훈장이 썼습니다. 종이에 틀린 이유를 써서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더 오래 들여다봅니다. 연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침묵 중 대안적 교수법 자발 적용. 최 훈장이 그 기록을 보며 종이에 썼습니다. 선생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는군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최 훈장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최 훈장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들고 왔지요.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연하가 바라보았습니다. 최 훈장이 꾸러미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종이에 썼습니다. 서당 아이 어미가 보낸 것입니다. 분장님이 말없이 가르쳐 주셔서 아이가 더 잘 듣게 되었다고요. 연하가 꾸러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떡이 들어 있었지요. 최 훈장이 이어서 썼습니다. 저는 20년간 가르쳤는데 이 7일이 처음으로 감사 인사를 받은 때입니다. 연하가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최 훈장이 천천히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목소리가 없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연하가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최 훈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썼지요. 말을 줄이면 듣는 사람이 나머지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연하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열흘이 찼습니다. 최 훈장이 약방에 왔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왔지요. 연하가 목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기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성대 주변의 긴장도 많이 풀려 있었지요. 오늘부터 조심스럽게 써보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짧게, 조용하게 시작하십시오. 아직 크게 쓰시면 안 됩니다. 최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쉰 소리였지요. 목소리라고 하기엔 아직 가늘었지만 분명히 소리였습니다. 최 훈장이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지요. 연하가 바라보았습니다. 열흘 만이었습니다. 최 훈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나왔습니다. 작고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말이었지요.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간 설명을 멈춘 적 없던 훈장에 열흘 만에 돌아온 첫 마디였지요.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침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도 없었고 덧붙임도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연하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지요. 약방 안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봄볕이 탁자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최 훈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은 더 조심하십시오. 크게 쓰시면 다시 상합니다. 최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습관대로 무언가를 쓰려다가 멈추었지요. 잠시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도로 품에 넣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작고 낮은 목소리였지요. 아이들한테 가봐야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문을 나섰지요. 연하는 닫히는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말이 많던 사람이 목소리가 돌아온 날
가장 적은 말을 하고 갔습니다. 봄 햇살이 약방 마루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기록지를 폈습니다. 최도 3. 성대 과용. 복용 완료. 상태 회복. 연화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1000마디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연화는 기록지를 덮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느냐는 물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대답을 모르고 있었지요. 붓을 들었습니다. 약재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 훈장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약 때문이 아니었지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돌아왔지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서당은 어떻습니까? 달라졌습니다. 연화가 기록지를 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제가 덜 말합니다. 아이들이 더 말합니다. 연화가 받아 적었습니다. 최 훈장이 이어서 말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연화가 붓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잘 배우고 있습니다. 연화가 잠시 붓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최 훈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20년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연화가 기록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발성 정상 회복. 교수법 변화 확인. 최 훈장이 말했습니다. 선생에게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훈장이 천천히 말했지요. 선생의 설명은 길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제가 밖에서 기다리며 보았습니다. 연화가 붓을 들었습니다. 최 훈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설명이 길어도 듣는 것은 설명 뒤에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지요. 연화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최 훈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목이 이상하면 다시 오겠습니다. 오십시오. 최 훈장이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다 멈추었지요. 선생,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연화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릅니다. 최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환자가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지요. 연화는 닫히는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지요. 적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약방 처마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연화는 기록지를 덮고 약재 정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있었지요.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면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벌입니까? 아니면 쉬어가라는 뜻입니까? 오늘 온 훈장은 둘 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돌아온 날 그는 두 마디만 했지요. 고맙습니다. 아이들한테 가봐야겠습니다. 연화는 그 두 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붓을 들었지요. 기록지 마지막 칸에 받아 적었습니다. 20년 만에 짧아진 사람. 약방 처마 아래 약초 묶음이. 봄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문을 열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